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를 연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어린이 활동가라는 생경한 직함을 단 7명의 아동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시부모 관련 발언에 대한 신우이 김진아 씨의 입장문이 처음 공개된 이후 김 위원장의 아들이 반박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집안 폭로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우이 김 씨가 입장문에서 밝힌 부의금 문제가 김영란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사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잠시 후 관련 소식 상세히 전합니다. 양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과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임명 소식이 갖는 의미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괴담 정치의 한 복판으로 끌어들여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는 어린이 활동가라는 생경한 직함을 단 7명의 아동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취약전인 6살과 초등학교 저학년인 8살 아이를 포함해 참석한 어린이 7명 모두가 10세 이하였습니다. 이들은 방류 저지에 모두 힘을 합치자 우리나라도 핵발전을 당장 멈추자는 수위 높은 정치적 주장을 펼쳤는데 고교 생활동가로 자신을 소개한 17세 청소년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일본에게 모든 걸 갖다 바치려 하느냐라고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지식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충분치 않은 학생들을 첨예한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혀를 차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누가 봐도 양육자라는 생경한 직함을 달고 행사에 함께 참여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주입한 대본을 그대로 읊은 것에 불과한데도 민주당은 아주 큰 우군을 만난 것처럼 이날 행사를 유튜브에 올려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이 앞장선 광우병 사태 때는 영화를 태운 수백 대의 유모차가 시위대의 가장 앞줄에 서는 기가 막힌 일까지 있었고요. 사드 사태 때도 전쟁보다 평화, 공부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초등학생들의 편지 시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태 모두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은 애들까지 정쟁에 동원하느냐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수법을 재탕한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주장이 생각보다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어떤 초조함의 방증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를 압박하면서 여론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방사능 검출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 생각이 없다. 이렇게 거듭 밝혔지만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을 발의해서라도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일본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한 바 있느냐는 정의원의 질의에 요청한 내용 관련 검토 보고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전체 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추후 실제 추진했다면 관련 자료를 달라는 정의원의 요청에 해당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한 것인데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들이 야당이 되자 그간 윤석열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를 촉구해왔습니다. 정부가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재차 밝혔지만 귓구멍에 뭐라도 박은 듯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 전체 해양 오염이 심각해진다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를 주장했고 이것을 입법을 통해서라도 실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입 수산물에 대한 현안 대응 및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문재인 정부에선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힘으로써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입법을 무기로 저런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으니 역시 내로남불은 민주당에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문신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듯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시부모 관련 발언에 대한 신우이 김진아 씨의 입장문이 처음 공개된 이후 김 위원장의 아들이 반박 입장문을 내놓음으로써 집안 폭로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신우이 김 씨가 어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00% 사실만 이야기했다면서 아들 대신 김은경 본인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현재까지 김은경은 묵묵부답인 상태인데요.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진흙탕 싸움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우이 김 씨의 폭로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사안 또한 진영 논리에 따라 엇갈리겠지만 신우이 김진아 씨의 폭로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고 또 다른 가족 중에 한 사람인 김은경 남편의 매제가 언론 제보를 통해 김진아 씨의 말이 사실상 맞다고 손을 들어주면서 이런 분위기는 고착화되는 듯합니다. 저런 가운데 신우이 김 씨가 지난 5일 밝힌 입장문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금감원 부원장이라는 타이틀로 보내온 부의금을 챙겨가는 모습이라는 대목이었습니다. 명절은커녕 자신의 남편 제사에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금감원 부위원장이라는 타이틀로 보내온 부의금을 다 챙겨갔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김영란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채널A에 출연한 조상규 변호사는 금감원 부원장은 조의금을 받으면 안 되는 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있어서 5만 원, 10만 원은 가능한데 웬만하면 받지 않는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설명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영란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동안 금감원 부위원장으로서 조의금을 받은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윤리 위반이기 때문에 조사할 경우 김영란법 위반 사항까지 추가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일 전북 완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장례식과 관련한 부고 기사에는 김 위원장의 이름만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누이들이나 사위인 그 남편들의 이름은 빼고 부고를 띄운 것입니다. 어떤 도덕성이라는 측면과 양심적인 측면이라는 점 외에도 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만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간 기울어진 언론 환경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양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과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사건에 연루돼 해임된 야권 추천에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으로 추천이 됐고, 차 변호사는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박문진 이사의 후임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참고로 KBS 이사는 대통령이 추천안을 제거하면 임명이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박문진 이사의 임명권은 방통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우선 서전 헌법재판관을 보궐이사로 받아들인 KBS 이사회는 현재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으로 남영진 현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날 진행되는 청문회를 거쳐 남 이사장이 해임이 되고 새로운 여권 추천 인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KBS 이사회의 여야 구성은 4대7에서 6대5로 역전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방통위 또한 박문진 이사 교체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날 차 변호사를 보궐이사로 임명한 방통위는 권태선 현 이사장과 김기준 이사의 해임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임 사유는 MBC 경영관리감독 해태 및 MBC 특별감사 방해 의혹인데 둘 다 야권 추천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 두 사람이 모두 해임되고 그 자리를 여권 추천 인사가 채울 경우 박문진 이사회의 여야 구도 역시 3대6에서 5대4로 여권이 우세한 형국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양대 공영방송 이사회 일대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요. 다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른바 배신 논란이 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 의견을 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명한 안창호 재판관 등이 모두 파면 의견을 내면서 보수파 진영으로부터 배신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따라서 아직도 서기석 전 재판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었던 인물이니만큼 기본적인 성향은 보수 우파로 보는 게 맞을 테고요. 서기석 재판관은 물론 차기환 변호사까지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어떤 기대와 특명을 받고 있는 만큼 역할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